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직장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거래처 담당 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회사에서 직원들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빨리 퇴직하고 이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요. 그게 더 어렵다고 얘기해 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 관리하는 게 그게 더 쉽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실망하는 눈치예요. 실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직장에서는 이제 신입이면 신입대로, 이제 간부면 간부대로, 이제 너무 힘들죠, 사실. 일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들보다는, 다 사람 때문에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장 인간관계가 조금 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조금 덜 힘들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집착하지 않고 너무 힘 빼지 않고 쿨하고 나이스하게 직장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럴 수 있는 요령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내 기대치가 이제 너무 높은지 진지하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후배는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내가 이제 그 시절에 내가 신입일 때 그랬던 것처럼 그 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면 대단히 이제 상처 입을 일들이 많죠. 열받을 일들이 많고, 내가 나쁜 선배인, 그렇게 이제 그런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내가 뭔가 이제 선배로서 잘못하고 있나? 이제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대치를 내가 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이제 올려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하향 조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오늘, 어떤 이제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어떤 이제 막 기분 나쁘게, 워낙 히스테리컬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정말 욕먹기 싫다. 뭔가 무례함,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절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 난 너무 정말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치를 하향 조정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래, 어차피 또 오늘 뭔가 부딪히는 일로 나한테 뭐라고 하고, 고객이든, 아니면 직장 상사든, 거래처든, 뭐라고 굉장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겠지. 그걸 미리 작정하는 거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월급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제 자주 섞인 어떤 표현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욕먹는 것도 월급값에 포함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쨌든 오늘도 이제 기분 나쁜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 내가 회사를 가니까. 라고 생각하면 만남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거에서 막 틀어진다 해도, 그래, 원래 이제 회사란 조직은 이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하향 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친해지지 마세요. 억지로. 싫은 사람과 굳이 친해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조직에서나 보통 30%는 나랑 안 맞아요. 억지로 싫은 마음을 없애려고 이러면 안 돼,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애쓰는 그 에너지는 대단히 소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난히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 일 못하는 사람이랑 안 맞아요. 일 못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좀 예의 없어도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이랑은 차라리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친절하고 사람은 좋은데 일은 잘 못한다. 그런 사람하고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못하는 거는 이제 내가 다 보완해주고 참을 수 있겠는데 인성 나쁜 사람하고는 아주 상극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맞는 채로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너무 노력하지 않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요, 좋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든지 좋아하려고 막 노력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나랑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군. 인정. 그냥 거리 두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겠다는 그런 욕심은 버리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그런 사람한테까지,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회의 시간에 막 나한테
막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저쪽 옆팀 선배가. 그러면 그 선배를 막 공략해서 저 선배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저 선배를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려야지. 라고 노력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내가 투자하는 어떤 에너지에 비해서 몇 배를 더 투자해야 되고 결과도 그리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처음부터 나를 별로로 생각해요. 나랑은 별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농담도 잘 안 해요. 팀장 내가 별로인가 봐.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다 개인의 취향이란 게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잘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이제 싫으면 어떤 이제 일로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그냥 이렇게 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 일 같은 거에도 굉장히 인색하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내가 더 애를 써야 되겠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 뭐 어쨌든 긴장하고 일을 하는 거니까 뭐 느슨하지 않으니까 일이 뭐 늘겠네. 뭐 2번 볼 거 3번 확인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잘 됐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내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나한테 그 팀장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슨 뜻으로 저런 얘기를 한 걸까? 예를 들어서, 김 대리는 뭐 요즘 뭐 직장생활 할만한가 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지나갔다고 쳐요. 그러면 할만한가 봐라고 왜 얘기했을까? 그걸 막 계속 곱씹는 거예요. 내가 요새 그냥 직장생활을 좀 느슨하게 잘 안 하고 있다는 뜻인가? 뭐 내가 그냥 굉장히 딴짓하고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곱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누구는 협조를 잘 안 해줘요. 그럼 협조를 받기 위해 정보도 주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하고 이제 특별히 그렇게 잘 지내야 되겠다고 이제 욕심낼 일이 아니구나. 그냥 저 사람은 내가 별로구나. 그래, 당신 취향 존중해 주겠어. 그냥 뭐 신경 끄고 이 정도 거리로 그냥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자, 4번째. 사회는 냉정함이 기본값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 저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스타일이 참 달라요. 그걸 혼자 일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저 같은 타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 이제 저 같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유난히 정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할 때 같이 밥 먹고 지난 뭐 크리스마스 때 송년 파티도 같이 하고 진짜 뭐 정말 친 언니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젝트 끝나니까 연락 한 번 없다고 제 지인이 그렇게 이제 사람 좋아하고 뭐 이랬던 사람한테 상처 잘 받는 지인이 막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프로젝트 끝났다고 전화 한 통이 없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그럼 프로젝트 끝냈는데 연락 안 하는 게 정상이야. 그걸 그렇게 상처 입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 지인한테 막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냉정함이 기본이에요. 그냥 사회에서는. 사회의 인간관계는 냉정함이 기본값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기본값 위에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 정 많은 사람, 뭐 가족보다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생겼다. 그건 인생의 선물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어쩌다 나한테 정말 선물처럼 오는 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기본값 자체는 냉정함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냉정한 관계를 베이스로 깔고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뭐 우정, 애정 이걸 기본값으로 깔겠다고 나서면 그거 자체로 이제 벌써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거예요. 실망하고.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은요, 그 이해관계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젝트, 매출 얼마 하기로 했어. 서로 다 힘을 합해서. 그러면 그 매출을 이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족,
가족들하고는 이제 그런 가족관계, 혈연관계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굉장히 나하고 잘 지냈다가 뭔가 소원해져서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완전 잃어버렸어 이러면서 막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인연을 맺는 기간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들인 게 얼만데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거래처에서 막 잘해주려고 막 내가 투자했는데 저 사람이 뭐 굉장히 그 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면 나는 그 매몰 비용을 계속 이제 그야말로 본전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미련을 갖고 뭐 서운해하고 상처 입고 그럴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제 그렇게 서로 거래하고 이랬던 어떤 기한이 지나서 저 사람은 멀어졌구나 라고 담담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인간관계를 그야말로 이제 쿨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 자세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